또 조경 특화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라모 디자인의 강성규 소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순서는 간단한 개요나 이제 현황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했던 특화 전략, 그 다음에 마스터 플랜, 그 다음에 공간 상세, 그 다음에 의견사항 저번에 한번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이 현황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홍계 1동에 있고요. 약 한 2,886세대로 주명 면적은 약 한 40%의 높은 녹지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변 단지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평촌 더샵 아이파크가 있고요. 가장 최근에 준공된 이제 평촌 어바인 퍼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천 푸르지오 서밋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평촌 어바인 퍼스트를 좀 중점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저 어바인 퍼스트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고급스러운 단지로 만들고자 좀 계획을 진행을 했습니다. 평촌 어바인 퍼스트입니다. 어쨌든 벽을 높이는 갤러리스트라는 컨셉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장방형의 긴 형태의 공간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간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이제 9출입구, 1블럭 9출입구입니다. 빛의 정원이라는 개념으로 수목으로 어떤 상징성을 좀 가져가고 있었고요. 1, 2블럭 주출입구 역시도 배롱나무 대형목이나 벚나무 대형목을 통해서 입구에 어떤 상징성을 좀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2블럭 주출입구 같은 경우도 소형 문즈랑 소나무 특수목으로 해서 어떤 입구의 상징감을 전체적으로 수목을 통해서 가져가고 있었고요. 중심 공간으로 들어왔을 때는 기능적으로 이제 비상 차량에 의해서 공간이 조금 분리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잔디들이나 소나무 등을 통해서 여기 역시 어떤 그 단지의 상징성이라든지 입구감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중심 공간입니다. 앞쪽으로는 이제 미러 형태의 폰드가 되어 있었고요. 건너편 쪽으로는 티하우스, 그다음 잔디마당 쪽에는 이런 조형물들을 배치해서 단지를 특화를 진행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산수 갤러리가 있는 공간입니다. 전면 쪽, 티하우스 전면 쪽에는 좀 너무 인접한 공간에 석가산이 배치되어 있었고요. 후면 쪽에는 요거와 좀 성격이 다른 이런 모던한 형태의 이런 수경시설을 배치해서 조금 이질적이지만 다양한 아이템을 반영하려고 했던 것들이 좀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중심 공간입니다. 공간이 사실 조금 저희 단지보다 많이 협소하다 보니까 티하우스랑 이런 석가산들이 이제 조금 간격이 좁게 배치되고 계획돼서 답답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쿠아 가든입니다. 놀이터 인근에 배치된 수경시설이고요. 놀이터와 수경관이 조금 더 같이 어우러지게 이용 가능한 공간이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던 공간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테마 정원입니다. 각 테마 공간마다 이런 좀 컬러를 사용한 시설물들을 많이 배치해서 그 다양한 경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었고요. 뭐 에메랄드 그린이라든지 단풍나무 등 다양한 식재 등을 통해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식재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로 같은 경우는 일률적인 가로수보다는 대형목 위주의 식재가 되어 있었고요. 가벽 등을 전속적으로 배치해서 어떤 가로 경관들을 가져갔던 모습들은 되게 좋은 모습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이런 작은 디테일한 요소들을 통해서 좀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연출하려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 단지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역시 총 6개로서 물놀이터, 그 다음에 대규모 조형 놀이터, 이런 이제 캐릭터 형태의 놀이터 등을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주민운동시설은 특별한 시설들이나 이런 공간 계획들은 특별히 없었던 걸로 좀 보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결론을 내려봤을 때는 어반 퍼스트보다는 동급 이상의 어떤 식재 계획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컬러나 변화감이 있는 연출 등을 통해서 좀 차별화 요소로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오픈 스페이스를 좀 만들어서 어바인 퍼스트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럽고 쾌적한 단지를 좀 만들고자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있던 디테일한 정원들은 어떤 저희도 포인트 시설로서 반영이 좀 필요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특화 전략 및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지 프리미엄을 좀 누리는 트리플 트래블링이라는 컨셉을 좀 가지고 갔었고요. 총 3가지의 변화하는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단을 잇는 연결 가로를 통해서 총 6개의 가든 길을 만들었고요. 53레벨의 공원과 이어지는 공간들은 거대한 숲을 만들어서 포레스트 파크라는 공간들을 좀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랫단에 있는 47.9레벨에 있는 부분들은 도시의 감속을 누리는 이제 고급 라운지 특화를 통해서 라운지 파크라는 총 3가지의 공간들로 전체적으로 단지를 계획했습니다. 마스터 플랜입니다. 기존의 이제 동선 위주와 넓은 녹지 공간 위주로 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메인 가로가 되는 공간들에 대해서 식지 계획을 조금 특화를 했었고요. 공원과 연결되는 중간에는 중심 공간을 조금 더 확장해서 타 단지와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의 오픈 스페이스를 좀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부 쪽에 있는 57 레벨 쪽에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건축 배치에 맞는 그리드한 공간들로 좀 고급스러운 그런 단지 배치를 가져가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면서 공간 상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특화 방향입니다. 전체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이제 첫 번째 포레스트 파크는 108동 주변으로 해서 중심 공간으로 어떤 거대한 숲을 좀 만들고자 계획을 했고요. 두 번째 아랫단에 있는 라운지 파크 같은 경우는 대규모 오픈 스페이스도 있지만 소규모 어떤 이런 작은 가든들 공간들을 만들어서 어떤 그 고급스러운 라운지 공간들의 어떤 호텔 느낌의 외부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들을 전체적으로 다 이어주는 이 메인 가로길에는 총 6개의 가든 등을 배치해서 경관적으로 다양한 공간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이제 포레스트 파크입니다. 기존 안에서는 간단한 이제 넓은 잔디밭과 생태 연못,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작은 형태, 파고라 형태가 배치되어 있다고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공원에서부터 저희 단지까지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동선과 귀를 맞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그랜드 아케이드, 그 다음에 점핑 콘드, 놀이공간,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까지 이어지는 중심 공간을 크게적으로 확보해서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공간들로 계획을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 안에 보시는 어떤 투시뷰의 모습입니다. 넓은 잔디면에 비해 어떤 식재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었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지 초입부터 단지 끝까지 어떤 조망권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디자인 선형을 조금 변경을 했고, 그 공간에서도 비를 맞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그레이드 아케이드나 수경시설, 놀이공간, 그 다음에 대형 팽나무 등을 도입해서 어떤 단지의 차별화를 가져갔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입구에서 만날 수 있는 점핑 콘드 같은 경우는 우측에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또 이런 고급스러운 느낌의 공간들로 연출이 가능할 것 같고요. 세부적인 투시컷으로 보시면은 입구에서 들어왔을 때 좌우측으로는 이제 화려한 꽃이 피는 배롱나무라든지 끝쪽에 보이는 이런 조용스러운 티하우스를 배치해서 공간에 좀 고급스러움을 가져가고자 계획하였습니다. 확대된 투시컷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조용성 있는 파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으로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식재 계획들을 좀 수립을 했고요. 여름철에는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이런 점핑 콘드 등을 도입해서 아이들도 물에서 간단하게 이용하고 놀 수 있는 그런 입구성을 가질 수 있는 공간들로 좀 특화 요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야간에 역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런 라인 조명이라든지 스모크 투사 등을 좀 배치해서 저녁에도 아름다운 경관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특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랜드 포레스트입니다. 기존에 단순하게 이제 생태 연못과 녹지 공간, 그다음에 식재로 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우측에 보시는 이런 형태의 회랑 등을 좀 대입해서 비를 맞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로 계획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기존 안 같은 경우는 단순한 동선과 수경시설 정도로 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특화 요소로서 이런 조형성이 가미된 회랑 등을 배치해서 이용성이라든지 상징성을 좀 가져가고자 전반적으로 특화 요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수시뷰로 보시면은 앞서 얘기했던 이제 그린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단지 중심까지 이어지는 연결 동선 따라 비를 맞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이제 요즘 이용이 가능한 롱테이블과 잔디마당,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조형 시설물들을 배치해서 그 공간의 고급스러움을 가져가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이 회랑을 따라서는 중간중간 썬크 형태, 주변으로는 계절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이런 초화 식재들을 다양하게 심어서 어떤 좀 차별화된 공간들로 계획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역시 야경을 좀 고려했는데요. 회랑 위쪽으로는 라인 형태의 조명과 주변으로는 이런 갈대등을 배치해서 야간에도 온 식구들이 나와서 이용이 가능한 그런 공간들로 조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라운지 파크입니다. 기존에 이제 동선 위주의 공간과 중심의 녹지 공간들을 배치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갤러리 개념을 도입한 고급스러운 좀 호텔스러운 공간들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제 라운지 파크 같은 경우는 우측에서 보시는 같이 어떤 직사각 형태의 아케이드와 목재 데크, 그 다음에 수경 시설들을 배치해서 단지의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기존한 그림인데요. 단순한 넓은 잔디밭 위에 좀 대형목 위주의 어떤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넓은 오픈 스페이스는 가져가되 그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아케이드 형태의 공간들을 도입을 했고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식재와 녹음을 제공하는 식재 두 가지 공간을 다 식재 계획을 수립을 통해서 어떤 그 녹음 속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들로 업그레이드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투시비의 모습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아케이드를 따라서 물소리를 들을 수 있고 앞쪽에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들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앉은 투시뷰의 모습이고요. 넓은 잔디 뜰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도 있고 그런 조형물들이 배치되는 그런 조형성 있는 고급스러운 공간들로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다른 쪽에서 반대쪽에서 본 뷰의 모습입니다. 이 동선을 따라 만나는 공간들에는 이런 조형성 있는 휴게시설이라든지 바 테이블 형태를 만들어서 마치 라운지에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업그레이드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라운지 스트리트입니다. 공공보행 통로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부출입구에서부터 이제 커뮤니티 센터까지 이어지는 공간, 그리고 죄송합니다. 공공보행 통로는 아니고 부출입구에서부터 단지로 들어오는 공간이고요. 그 앞쪽에로는 이제 상징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제 워터 테이블이나 미술 장식품 등을 좀 배치를 했습니다. 그 중심 공간으로 들어오는 공간 쪽에는 유아 놀이터 이런 부분들을 배치해서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단순한 녹지 공간에 위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앞쪽으로는 좀 상징성을 부출입구 쪽에 어떤 입구감을 가져가기 위한 수경시설과 조형성 있는 시설물들을 배치해서 입구에 어떤 상징성을 좀 가져가고자 계획을 진행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아파트 후면 쪽에 차폐되는 공간들에 대해서는 좀 수고가 높은 나무들을 식재해서 어떤 그 프라이버시를 좀 고려를 했고요. 앞쪽으로는 워터 테이블이나 어떤 이런 잔디마당, 그 다음에 고급스러운 호텔의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조형물들을 배치해서 라운지 개념으로 공간들을 좀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운지 파크 있는 쪽인데요. 현재 아이파크 쪽과 대면하는 공간이고 기존에는 단순하게 식재로만 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입구감을 조금 부추입구의 게이트와 연계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조형 가벽들을 좀 배치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단순하게 식재만 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앞쪽으로는 이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식재와 후면에 있는 단풍나무, 그 다음에 조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가벽 등을 배치해서 조금 고급스러운 호텔의 느낌을 가져갈 수 있도록 디자인을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게이트 주변으로는 소나무 특수목 등이 조금 배치될 예정이고요. 그 후면 쪽으로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대롱나무, 대용목, 그 다음에 단풍나무 이런 부분들을 배치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단지의 입구 경관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야간에도 분명히 인지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가벽 중간중간에 이런 라인 형태의 벽부 등이라든지 라인 조명 등을 설치해서 단지가 외부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인지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 단지를 전체적으로 엮는 6개의 가든웨이입니다. 기존 안에는 단순하게 이제 비상차량 동선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길을 따라서 총 워터힐 가든과 놀이터,
산수원, 빅트리 가든, 커뮤니티 카페, 진경산수원 총 6개의 가든 공간들을 배치해서 1.3km 정도의 걷는 길에 대해서 지루하지 않는 그런 공간들로 계획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진경산수원입니다. 부칠 입구 공간과 단지 중심부에 총 2곳에 배치를 했고요. 기존안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잔디로 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부출 입구지만 입구의 상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대규모 형태의 석가산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떤 입구감이라든지 단지의 가치를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디자인을 좀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정변의 모습이고요. 석가산 후면으로는 조형성이 좀 강한 조형소나무 등을 배치했고, 앞쪽으로는 야외 테이블을 배치해서 석가산 안에서 물소리를 들으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진경산수원 두 번째 공간입니다. 단지의 어떤 노도점에 위치하고 있고, 기존에는 단순한 녹지 공간에서 어떤 가로를 봤을 때 연속적인 경관을 가져가고자 석가산을 좀 대규모 형태로 계획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녹지가 되어 있던 부분들에서 길을 따라 만날 수 있는 이런 거대한 석가산을 조성해서 단지 어떤 특징적인 경관을 가져가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석가산의 모습이고요. 중간중간에는 이런 쉴 수 있는 공간들을 곳곳에 배치해서 단순하게 전반적으로 보는 공간이 아니라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디자인을 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커뮤니티 카페입니다. 커뮤니티 센터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 기존에도 어린이 놀이터가 배치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수경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녹지 공간들을 배치했고요. 앞쪽으로는 현재는 이제 제한 상태 스카이 브릿지를 배치해서 위에 쪽에서도 저희 아래쪽 단지를 조망할 수 있도록 일단은 제한을 한 상태입니다. 기존에는 단순한 놀이터와 티하우스가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대형목 위배 식재와 다양한 놀이시설, 그 다음에 아름다운 형태의 어떤 이런 화분 등을 배치해서 단지의 좀 가치를 높이고자 했고요. 앞쪽으로는 어린이들이 가장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에서 바닥 분수를 놓아서 여름철에는 물에서 같이 뛰어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한사항으로 2층에 이제 커뮤니티 센터에서 이어지는 계단실과 연결된 공간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단 차이가 나다 보니까 상부에서 저희 단지 중심 공간 아래쪽을 내려보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스카이 브릿지 형태로 일단 디자인을 현재 제한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빅트리 가든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여기가 공공보행통로 개념으로 좀 설정된 공간이고요. 이 기간에 따라서는 어떤 입구성도 강조하지만 입주자의 어떤 프라이버시나 이런 경관적인 요소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으로 대형목과 하부 쪽으로는 이런 락가든 형태의 공간들을 만들어서 단지 입주민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식재 계획을 좀 수립을 했습니다. 기존엔 단순하게 녹지로 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가벽 형태의 공간들과 락가든 형태를 만들었고요. 우측에 보시는 이제 사례 이미지처럼 대형목들이 배치되면서 어떤 그 단지의 입구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좀 식재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워터힐 가든으로서 보행자 주출 입구 개념으로 좀 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기존에 이제 기존에 이제 단순한 식재, 열식으로 공간의 입구감을 가져갔다라고 하면은 특화한 같은 경우는 건축 문주 없이 있지만 캐스케이드 등을 배치해서 외부에서도 좀 다른 경관 그리고 상징된 경관을 가져가고자 계획했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녹지 공간에서 이런 조형성 있는 수경시설들을 도입해서 외부에서도 어떤 단지의 가치를 조금 향상할 수 있도록 수경시설들을 대규모 형태로 디자인을 좀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소규모 문주 뒤편으로는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떤 캐스케이드 형태의 수경 공간이고요. 앞쪽으로는 이제 수경 공간들을 같이 배치해서 단순하게 조망하는 게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했고, 이런 수경 시설은 사실 타 단지에는 아직은 크게 적용되거나 했던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평촌만의 어떤 랜드마크로서 좀 작용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티하우스입니다. 평촌 어바인의 어떤 티하우스는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급 이상의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 등을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총 2군데 회랑 형태의 티하우스와 이런 파고라 형태의 티하우스 총 4개소를 디자인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케이드 형태는 앞서 보셨던 그 직사각 형태의 티하우스로서 총 놀이터 연결 구간과 보행, 그 다음에 앉아서 쉴 수 있는 티하우스 구간, 총 3군데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대형의 어떤 아케이드를 계획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놀이터 연결된 공간들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앉아서 아이들을 놀이터를 바라볼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있고요. 보행 공간에서는 단순하게 보행만 있는 게 아니라 앉아서 쉴 수 있는 스윙 형태의 벤치 등을 배치했습니다. 또 앞쪽에 라탄 테이블과 고급스러운 바 테이블 이런 부분들을 배치해서 이 공간들에서는 티하우스 구간처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총 3가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티하우스로 디자인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파고라 형태도 디자인 언어를 같이 가지고 가기 위해 고급스러운 아치 형태와 라탄 소재의 테이블 등을 좀 배치를 했고요. 위쪽 단지에 있는 라인 형태의 공간들 역시 개념들은 비슷하게 진행이 됐고 디자인만 조금 틀린 형태로 전반적으로 3개의 기능을 느낄 수 있는 아케이드 형태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상부 층에는 라인 조명과 디자인 조명 등이 배치가 되어 있고 야간에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패턴도 석재 가벽 등을 일부 배치해서 고급스러움이 배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놀이터 연결 구간과 휴게 공간, 그 다음에 쉴 수 있는 공간 총 3가지 기능은 앞서 말씀드렸던 디자인과 동일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티하우스도 마찬가지로 같은 디자인 언어를 통해서 토탈 디자인 개념으로 단지의 고급스러움을 높이고자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놀이터 구간입니다. 저희 단지에는 유아 놀이터를 포함해서 총 6개 놀이 공간이 있고요. 기존에 있던 기성품 형태의 놀이 공간이 아니라 단지 컨셉에 맞는 그런 다양하고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놀이시설들을 배치해서 디자인을 전반적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맘 스테이션과 재활용 분리수거장인데요.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맘 스테이션과 재활용 분리수거장 같은 경우는 시각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차폐하기 위해서 앞쪽으로 이런 조형성 있는 가벽 등을 배치해서 또 이런 차폐 효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합정원 같은 경우는 사실 피로티를 활용할 의견을 좀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피로티를 다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대신에 이제 앞쪽에 소규모 형태 고급스러운 라운지에 동합정원들을 배치해서 단지의 휴게 공간이라든지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공공소형 통례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이제 그 식재나 어떤 그 단지의 프라이버시, 입주민들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공간들을 계획을 했고요. 그 길 따라서는 빅트리 가든과 어떤 커뮤니티 가프 공간, 그다음 진경산수원 3가지의 경관을 좀 보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배치했습니다. 식재 계획으로서는 이제 기존에는 전나무 가로수만 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팽나무 대형목과 암석원, 그 다음에 시선 차단을 위해서 상록수 계열의 사철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배치해서 입주민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고려한 식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각 놀이터 구간마다 일부 배치했고요. 미스트풀과 미네먼지 신호등을 배치해서 아이들의 건강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문주 같은 경우는 대형 문주 같은 경우는 총 3곳, 그 다음에 소규모 형태의 문주는 총 2곳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주의 투시도고요. 소형 문주의 투시도입니다. 기존에 보고했을 때 의견사항을 총 17가지 정도 주셨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다 업그레이드를 했고 스카이브리지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건축과 얘기는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디자인을 일단 진행한 상태입니다. 티하우스나 놀이터 같은 경우도 타단지 이상 어바인의 시설물보다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고요. 포레스트 파크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단지의 상징목이라든지 식재 등은 계절감이라든지 느낄 수 있는 식재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진경산수원 같은 경우는 좀 협소하다고 의견을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대규모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필로티 같은 경우는 좀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 정원으로 대체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아케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천장고 높이 2.5 이상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고요. 어린 놀이터의 수경은 최대한 배제를 통해서 안전이라든지 어떤 그 유지관리가 용이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보도벨럭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다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고요. 탕록스도 최대한 많이 배치해서 탕록스나 유실수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배치해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그거는 아니어서 일부 의견 주신 부분들을 최대한 다 반영을 해서 디자인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고요. 미흡한 부분들은 의견을 주시면은 좀 더 업그레이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선생님 그 조명 관련돼서 자료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 마저 보고. 경관인가? 네. 그러니까 경관 조명 디자인 제안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그 조경 투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하고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요. 저희 경관 조명 같은 경우는 어떤 조명이 나오는 것보다도 시설물에 조명이 같이 어우러져서 낮에는 안 보이지만 밤에는 은은하게 새어 나올 수 있도록 기본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한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이 단지 내가 낮에 뿐만 아니라 밤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밝고 안전한 조명을 계획을 해야 된다. 그 첫 번째 갖고 진행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조경 시설물에서 은은하게 빛이 새어나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적용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조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세 부분을 갖고서 진행했습니다. 저희 야간 영화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보는 게 가장 이해가 편하시기 때문에 그림 위주로 좀 보면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 가지 방향을 갖고서 조명 계획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포레스트 파크고요. 저희가 지금 웰컴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수경과 어떤 시설물들이 같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펀드와 수변이 은은하게 빛이 새어나옴으로써 야간에 또 다른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은은하고 밝고 경쾌하게 볼 수 있게끔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주변에 있는 수목에도 조명을 했고요. 또한 시설물과 수변에 은은하게 빛이 새어나올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례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도 그랜드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조형물이 최대한 은은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저희가 기본적으로 했고요. 주변으로는 저희가 조명과 이런 이제 수목 같은 경우는 최대한 수목 조명을 설치를 해서 야간에 좀 밝고 경쾌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례 이미지들입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라운지 파크 같은 경우는요. 라운지 파크도 전체적으로 시설물과 수변과 녹지 공간이 있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밝고 쾌활하게 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형물들이 은은하게 야간에 새어나오고 물이 야간에도 느낄 수 있게끔, 또한 조형물 같은 경우는 이 조형물의 형태가 은은하게 살 수 있게끔 계획하였습니다. 사례 이미지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라운지 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주간에 전체적으로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되지만 야간 같은 경우는 이런 조형물과 수변에 비춰지는 물들과 양쪽 그 자연의 수목의 아름다움을 은은하게 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례 이미지들입니다. 그 다음에 트리 갤러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명이 아니라 건축과 조경이 같이 융합된 그런 조명 계획을 해서요. 낮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밤에는 이런 부분에서 조명이 은은하게 새어나올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사례 이미지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든웨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동선을 따라서 저희가 석가산 같은 부분에는 석가산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석가산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석가산들의 어떤 형태를 자연스럽게 살릴 수 있도록 하고요. 주변의 수목에 대한 조명을 더해서 자연적인 이미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야간에 불이 밝혀졌을 때의 이미지를 예상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경산수원 같은 경우도 전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들과 어떤 폭포, 그 다음에 수변에 연출된 조명을
최대한 은은하게 살려줌으로써 밝고 경쾌하게 또한 안전하게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내 이미지들입니다. 다음 커뮤니티 카페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이런 넓은 공간에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밝게 하면서 양쪽 둘러싸이는 부분에는 수목 조명을 더해가지고 은은하게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뛰어놀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례 이미지들입니다. 그 다음에 빅트리 같은 경우는 지금 수목 부분에 저희가 조명을 은은하게 더해서 이 수목과 어떤 조명이 하나가 일체화가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밝게 경쾌하게 단지를 밝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빅트리 가지고 있는 사례 이미지들입니다. 그리고 플라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런 동선 부분에 조명을 더해서 동선을 지날 때 어떤 시설물에서 조명이 나고 은은하게 밝혀줌으로써 사람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부드럽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사례 이미지들입니다. 그 다음에 워터힐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큰 범위를 같이 줄 수 있게끔요.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이미지와 수변에 대한 이미지, 그 다음에 조형물과 수목에 대한 이미지를 더해서 하나의 큰 멋진 야간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사례 이미지들입니다. 다음은 문주에 대한 조명 계획을 말씀드리면요. 문주는 단지 전체를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수평적인 것과 수직적인 형태의 큰 게이트 형태를 살릴 수 있게끔 은은하고 부드러운 조명을 해서 어떤 단지의 입구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례 이미지들을 보고 계시고요. 도문주 같은 경우도 은은하게 빛을 썸으로써 어떤 게이트의 형태를 조형적인 요소를 최대한 부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례 이미지를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이제 보행로 특화 조명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조명에서 단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로등하고 어떤 열주 개념,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가 보안등이라고 하는 그런 보안등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단지 같은 경우는 보안등을 일반적인 다른 단지에 있는 조명보다도 이 단지만을 특화시킬 수 있는 조명 디자인을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행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 보행로에 대한 야간인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조명을 설치를 해서 이 단지를 어느 포레스트라는 이미지를 정기적으로 또한 조명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이미지를 적용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주등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열주등에 개념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이제 스피커라든가 CCTV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스마트로 연출할 수 있는 조명 계획을 저희가 디자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보안등을 한번 저희가 나름대로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강아지 풀처럼 어떠한 자연의 모티브를 최대한 살리고 그게 조명과 하나로 어우러져서 이 다른 단지가 아니라 이 단지에만 에코라는 측면을 야간에 밤에 또한 전기적으로 특화시킬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곡선의 형태와 직선의 형태가 살리면서 여기에 조명이 켜지고 그래서 이런 단지 전체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계획으로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관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경관들. 네.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 그 경관 조명 같이 안 나와요? 그거는? 건물에 대한 경관 조명. 네, 건물에 가서. 이거는 저희가 조금 지금 1차적으로 조경에 대한 공간만 했고요. 네. 2차적으로 이제 건축에 대한 부분의 경관 조명은 이제 같이 하는 거죠? 예, 검토를 할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아직 아직 이제 시작할 겁니다. 네. 네. 조경 질문하시는 거예요? 조업자님 네? 하시는 거예요 질문? 질문하시냐고? 질문. 예, 조경 조명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력을 그냥 기존에 사용하는 그 전력을 사용하는 건지 태양열이나 이런 거를 사용해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구분이 돼 있습니까? 저는 단지 내 태양열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거는 적용을 안 했고요. 다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적용했습니다. 그건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잠깐만 그렇게 하게 되면 월 전력 소요량이나 이런 게 다 나옵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은 기본 계획인 거고요. 요게 되면 이제 위치라든가 이런 걸 잡아서 전체적인 용량을 할 텐데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가 좀. 그게 나야줘야지 같이 결정을 하는 하지. 간단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발표 자리는 컨셉 발표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CC 설계를 통해서 모든 스펙과 사용량 다 공유 드릴 겁니다. 오케이. 네. 질문 끝났어요? 예. 지금 우리가 그 태양광은 우리 저기만 돼 있어요. 그 커뮤니티 시설 일부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냥 절도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문주가 이게 이걸로 하나로 검토가 된 거예요? 아닙니다. 문주는 네, 지금 오늘 말씀드린 자료는 네. 조경과 경관 조명이고요. 네. 문주 자체는 별도의 또 특화 설계 업체가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문주가 사실 내가 조금 신경이 쓰여서 지금 넣어드렸고요. 지금 이제 설계가 교목, 간목 전체가 다 지금 조화가 된 겁니까? 교목하고 간목 전체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컨셉만 된 거예요? 전체 식재요. 네. 식재는 이제 포인트로는 거의 다 들어간 됐고 거고요. 전체 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도면을 작성하면서 네. 더 업그레이드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되고 그런 거 이제 내가 저번에 그 경기 헬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별로 안 좋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내가 그거 이제 조경용으로 좀 바꿔달라고. 네네. 그런 거 지금 안 나타났는데 네. 지금 전체 완전히 다 터치가 된 건 아니죠. 네네네. 이거 하면서 조금 더 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우리가 공사비 검증 같은 걸 이번에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설계가 완료가 돼야지 네. 물량이 나올 테고 네네. 그래야지 공사비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결정을 해준다면은 네. 이게 설계를 완료해서 물량까지 산출되는 데가 얼마 정도 시간이 써줄 것 같아요? 그 일정에 관련돼서는 그 조경 특화 설계 업체랑 계속 상시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컨셉을 발표해서 최종 배치 안에 대해서 어느 부위에 어느 들어가고 어디에 뭐 아케이드 들어가고 이런 부위가 확정이 되면 이 특화 설계 업체에서 인허가 도서를 그릴 겁니다. 조경에 대한 배치도 정도 수준에서 그리고 식재랑 시설 가 계획 정도 해서 인허가 절차를 들어가고 이 업체는 곧 이어서 바로 시공 설계, 실시 설계에 대한 도면을 작성을 하면 전체적으로 금액 확보 나오는 시기는 5월 말입니다. 5월 말 정도. 땅이 줄 수는 없어요? 그게 처음에는 6월 말이었고요. 5월 말로 땡긴 것 또한 오늘 계에 대한 배치라든가 이런 최종 결정 났을 때 일정.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공사비 일정을 우리 일정상으로 맞추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러면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아무리 당긴다 하더라도 그런 공사비 검증이 끝나지 못하고 우리가 걸쳐본을 6월달 정도는 그 계획을 설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때까지 공사비 검증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내가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내가 이제 다른 사람도 얘기가 있을 테니까 그냥 부탁을 할게요. 우리가 관리하기가 좋은 재질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녹이 쓸지 않는 거. 그리고 데크 같은 경우 보통 보면은 관리를 할 때 이제 테크는 보통 이제 만약에 관리가 어려우면 합성 목재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설치할 때 멋있게 지금 전체로 볼 때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이제 저번에보다 훨씬 나아졌고 그런데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관리가 쉬우려면 일단 녹이 쓸지 않는 재질을 가능한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런 식으로 조금 배치해줬고 됐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저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연회하고 잘 봤는데 조경하고 조명 양사한테 지금 이거 전력 소요량이나 이런 거를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은 시공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죠? 향후 관리에 대한 관리비가 이제 향후에 대두가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거의 웬만한 거는
그 태양열을 이용해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강화하는 그런 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서 설계 도서나 이런 게 인허가 날 때도 무리 없게 날 수 있게끔 좀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적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1차 설명회 때와 지금 2차 설명회 하시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고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커뮤니티 2층에 네. 스카이 브릿지를 만든 게 하나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때와 2차 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그런 점을 느꼈고 또 한 가지 101동, 106동, 107동 쪽이 아마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 그림이요. 1차 때도 느꼈지만은 101동, 106동, 107동 쪽이 예. 적용해서 너무 소외되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저 123동 쪽에 그쪽의 적용이 너무 과다하게 치중되어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여기요? 예예. 네. 저기 1차 때도 그 점을 지적을 해드렸는데 네. 또 지금은 뭐 수정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이건 의문일 수도 있겠는데 네. 설계자 입장에서 상품과 가성비를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다 보면은 지금 상품이 뭐 현격히 좋다 하지만 이 금액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나 이것도 저희 조합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네네. 이렇게 했을 때 설계자 입장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상품을 내놨을 때 뭐 우문입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건가 예상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DL인시 이순지 부장입니다. 적용 담당하고 있는. 아까 첫 번째 말씀하셨던 이제 그 동해의 어떤 조경의 그런 형평성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큰 공간에 이제 잘 조성하기 위해서 좀 많이 투자를 하는 편인데 그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이 이제 약간 미진했었는데 동별 정원이 각각 모든 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휴게 공간들이 이제 그 동별로 다 배치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을 좀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설계사랑 같이 이 특화 보고를 진행하면서 제가 공사비를 약간 가늠을 해본다면 저희들이 아크로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아크로 브랜드의 한 70% 정도 수준으로 이제 저는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금액적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거는 한번 디테일하게 좀 그래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01동, 106동, 107동 그 공간이 지금 설명이 아까 부족하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간략하게라도 그쪽에 어떤 조경이 이루어질 건가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최근에 저희들 이제 아크로 브랜드 하면서 이제 나왔던 아이템들 중에 하나가 이제 동별로 사실 사람들이 이제 큰 공간에서도 많이 즐기지만 동 주변에서 자기 집 앞에서 이제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필요해서 아크로 할 때 항상 포인트로 넣는 부분들이 동별 정원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기서는 이제 조금 적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7하고 106동 있는데 램프가 있는데 그 추가는 저기 안 해줘서 그 램프는 피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가 허가가 있거든요. 램프 뚜껑이랑 램프가 다 앞에 있습니다. 지금 앞서 얘기했던 그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동 앞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입구 쪽에 나왔을 때 일단 가벽 형태의 공간으로 위호감을 좀 주고 앞쪽으로는 이런 야외 테이블이라든지 포인트목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배치해서 입주자들이 나와서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계획했고요. 주변으로는 충분하게 이런 식재나 개절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이런 초화래 등을 배치해서 개절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라운지 형태의 휴게 공간들을 각 주동 앞쪽에 계획을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그 101동, 106동, 107동 앞에 그게 형성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간적인 거기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네네네. 공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네.
거기에 우리 조합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전체가 거기다 조합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쪽을 저기 123동 쪽보다 좀 더 신경을 써서 네네. 그 123동 그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네. 좀 염려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화가 되게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느 한쪽에 서야 되면 안 되고 조화가 되고 형평성이 따라줘야 돼요. 형평성이 맞게 지금 그 얘기거든요. 한쪽이 너무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또 어떤 데는 공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거 따지는 사람 따져요. 네. 왜 우리 집 앞에는 아무도 없느냐. 이것과 그런 소리는 안 나오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 2차 발표인데 그 1차 발표 때 질의 주셨던 것들을 컨셉을 17개를 지금 수정했는데 저희가 비교전으로 보여드렸으면 이게 눈에 확 띄었을 텐데 오늘 조합원님들하고 되게 많이 오셔서 전반적인 거를 다 보여드린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따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수정했습니다라고 오늘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많이 오셔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시 보여드리려고 한 거라 17가지 그때 질의 주셨던 모든 사항이 수정이 된 거니까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제 아까 비교할 거 다시 한번 보정 같은 식으로 한번 하시죠. 비교부를 진행해볼까요? 이 의견사항 주셨던 거를 1대1 대응으로 저희가 자료를 좀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제 의견 주셨던 부분이 이제 스카이 브릿지를 검토를 좀 해달라고 요청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하지 않는 형태에서 디자인이라든지 구조 검토 아직 전이지만 제안을 했습니다. 그 기존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형태의 스카이 브릿지를 제안을 드렸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티하우스나 놀이터가 어바인보다는 수준 이상으로 해달라고 요청이 있으셔서 저희가 총 4곳에 대해서 디자인을 좀 검토해서 다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티하우스 부분이고요. 좀 고급스러운 소재 등을 많이 도입해서 타단지와 좀 차별화되고 고급화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소재가 뭡니까? 이게 뭐 딱 하나의 소재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스틸 파이프나 스틸 플레이트, 그러니까 스틸 형태의 녹이 슬지 않는 형태의 재질을 주로 사용했고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목재 등을 좀 도입했습니다. 목재 같은 건 일정 기간 지나면 그거는 다시 교체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 거는 좀 한번 심사숙고로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네네. 네? 네. 다른 데는 어떻게 설치해요? 예를 들어 강남이라면? 합성 목재로 시공하고 합성 목재 했을 때 지금 우려하시는 그렇게 큰 하자가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현장도 합성 목재를 사용해서 댓글을 많이 씁니다. 지금 이제 합성 목재 자체도 바로 있는 지금 저는 이제 무형 시험에 적용 담당인데요. 합성 목재를 지금 쓰다가 변색이나 탈색 이런 거로 유명한 지금은 이제 목재로 지금 전환하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데서도 지금 이제 합성 목재를 안 써요. 지금 난지도 같은 데 뭐 이렇게 공사 나오는 거 보면 지금은 이제 목재로 하드웨어 우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목재로 지금 요즘은 또 바뀌어요. 그게 신빙성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저 잘 모르겠는데 전형의 일반 목재가 실은 더 심할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재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네네네. 네. 그리고 다시 부탁하는데 그 전력 소모량에 대해서 진짜 신경 써줘야 됩니다. 예? 네네. 왜냐하면은 시설을 해놓고 잘 해놓고서 사용을 못하는 그 관리비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단지별로 비일비재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특히 신경 써주시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네. 놀이터 역시도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좀 업그레이드 했고요. 요즘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기성보다는 강남 쪽에 가면은 확실히 이렇게 좀 차별화되거나 디자인 요소로서 쓸 수 있는 그런 놀이터 등이 많이 배치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일반적인 놀이터가 아니라 좀 디자인된 놀이터 등을 좀 반영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조형물 같은 놀이터. 그러니까 이제 맨날 이제 기성품화된 놀이터보다는 이제 좀 조용성 있는. 제가 이제 앞으로 리버파크 그때 기획 설계를 하면서
놀이터도 이제 다른데 없는 거, 이 온리원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컨셉을 잡았었는데 여기도 유사하게 그렇게 적용시켰습니다. 포레스트 파크 역시 이제 상징록 검토해달라고 요청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식재들은 추가 보완을 했고요. 세부적으로 보셔도 전에 대비 훨씬 더 많은 대형목과 개대감을 느낄 수 있는 추하원 이런 부분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 천장 소재는 뭐예요? 워킹로드도 이것도 스틸 파이프나 스틸 플레이트 정도의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좀 소재 좀 찾아봐 주시죠. 네네. 네, 이제 마음스테이션이랑 재활용 관련돼서 의견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도 반영이 되어 있고, 재활용 같은 경우는 요즘 강남에 이런 보기 싫은 재활용 분리수거장 같은 경우는 시각적으로 차단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역시 이런 시각적으로 차단하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내부 공간을 조금 더 좋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의료분이 지금 보면은 자전거 거치대 같은 것들을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네네. 그거는 지금 어떤 진행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거 진행하면서 저희가 통합 디자인으로 디자인적인 요소나 컬러나 이런 것들은 다 맞춰가면서 자전거 거치대 같은 것도 네네네 같이 지금 진행하죠. 오늘은 설명이 없네. 그거까지는 좀 자전거 거치대는 특화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당초에 그 도구 협상했을 때도 필로티 내부에 배치하는 걸로 협의가 돼 있었어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좁은 공간에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에는 이제 대형목을 포인트로 심고 넓은 공간에 이제 연속적으로 석가산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에서 봤을 때 석가산이 연속적으로 배치되고, 이거는 사실 어느 단지에 가도 이 정도 크기의 석가산은 사실 배치된 공간이 없거든요. 이 단지만의 어떤 시그니처 정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피로티 공간에 대해서 그 조금 종합 정원을 도입해서 전반적으로 형평성이 좀 맞을 수 있도록 공간 계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놀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수경시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 공간들에 대해서 녹지로 변경을 했고요. 기존에 원래 수경시설이 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차폐 녹지나 녹음을 제공할 수 있는 유지관리가 용이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공간은 전체적으로 얘기했던 기존의 캐스케이드 형태를 조금 더 조용성 있고 경관성이나 인지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제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디자인화된 공간들로 입구감을 가져가고자 디자인을 했었고요. 수경시설은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안전 문제입니다. 네네. 어린이들. 네. 그 문제가 거론이 안 되고 저거 설치해놔도 다 웬만하고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단지도. 네. 그래서 그 면을 어떻게 안전관리를 할 것인가도 좀 한번 같이 연구해 주셔서 부탁드립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소문주랑 작은 형태의 석가산이 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문주 대신에 이제 석가산으로 인지성을 높일 수 있는 문주를 대안으로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기존에는 문주랑 작게 되어 있던 석가산이 이런 대규모 형태의 입구 공간들을 만들므로써 입구의 어떤 상징성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도록 디자인 업그레이드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번에 의견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형CM 건축사사무소에서 조경 PM을 맡고 있는 김형선 전무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번 그 발표 때 제가 참석을 못해가지고 1차 발표 설계안하고 지금하고 얼마만큼 많이 달라졌는지는 지금 가늠이 잘 안 돼서 오늘 1차 발표해 주신 거에 대한 전반적으로 조금 제가 좀 궁금한 거를 몇 가지 물어보고 또 제 의견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세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계획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좀 바람직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조경 특화해서 수목도 키우고 지금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이나 어떤 공간 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을 다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자꾸 말씀하셔서 네네. 그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했고요. 네. 지금 가든웨이인가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네네. 그 주변에 석가산이다, 물이다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을 많이 배치를 했는데 네. 비상차로 그러니까 소방법에 관련된 소방차들이 각동으로 들어가서 거기 소방차가 주차해서 네네. 비상시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소방차로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고요.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아까 무슨 정원이죠? 중앙에 있는 예. 그 주변으로 이제 소방차로가 다닐 거라고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어떻든 그런 부분들하고 관계가 어떤지를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받는 느낌은 물론 이게 특화할 때 전체 예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모든 시설들이 백화점식으로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고 하다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특화 설계하시는 분께서는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빨갛게 나오는 저 주동선, 네. 저 주동선에서부터 각 동으로 소방차들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소방 차량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안 되도록 네. 그 부분을 좀 디자인 하실 때부터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조경시설 중에서 가장 지금 돋보이는 게 수경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캐스케이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부분들이 물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물을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효용성은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조경하는 분들 다 잘 아실 거고요. 실질적으로 여름철 한철 정도이고 봄, 가을 일부 정도이지 지금같이 겨울철에는 그냥 바닥이 그냥 드러나 있거나 네네. 아니면 배관이 밑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배관 때문에도 굉장히 경관이 불량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뭐 점핑 분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고려되어 있을 법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 수경시설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것들을 운영하려고 하면 아까 여기 이사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관리 비용이 첫째 또 문제거든요. 수중등도 필요하지 또 펌핑해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석가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들도 특징적으로 균형 있게 동이 각기 여러 동이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배치를 좀 해서 여기도 가도 석가산 저기도 가도 석가산 하다 보면 주민들이 또 실증을 많이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뭔가 균형 있게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대림에서 나오신 조경 부장님께서도 어린이 놀이시설은 기존의 기성품이 아닌 새로운 것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약간 그 투시도 같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과연 어린이 놀이터 6개소가 있다고 하는 거를 별도의 테마를 가지고 놀이시설까지도 그렇게 해주실 것인지 아니면 뭐 6개인데 한 2개 정도씩은 엇갈려서 그리고 양쪽 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균형 있게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저는 지금 단지에 대해서 이해를 다 못했는데 약 5.1m 정도의 단차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단차가 지어지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조경해서 할 것인지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요 밑에 쪽이 남쪽이지 않습니까? 네네. 향이 그러면 북향의 음지가 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지역의 식재들은 생태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건 뭐 수종하고도 관계도 있고 식재 기법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야 나중에 주민들이 사실 때 나무들이 하자도 덜 나고 또 실질적으로 관리가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설계 때부터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크로빌 정도 70% 선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네네,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금액이 얼마인지는 저도 이제 감을 전혀 못 잡고 있는데 설계사한테 분명히 시공사에서는 어느 실링 금액을 줘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표할 때마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하다 보면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다 주민들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선 정도로 하는지를 기준을 잡고 거기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이건 발표자 말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아케이드, 그 회랑처럼 되어 있는 거 상당히 디자인도 좋고 한데, 모든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기에 편하고 돈이 안 들게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자꾸 스틸 파이프나 스틸 플레이트 같은 걸로 녹 안 들게 이러는데, 녹 안 들게는 결국엔 도장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작품이 아니고 현장에 와서 용접하고 뭐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도장 처리하는 도장 칠, 페인트 그 도장의 방법에 따라서 질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공장에서 정말 분체 도장을 해가지고 와서 조립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현장에서 제작하는 제작에서 용접하고 이러다 보면 품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재료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조금 면밀히 검토를 좀 해주셔서 디자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거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일단 말씀해주신 사항들은 워낙 저희 또 건장사 선배님이시기도 하셔가지고 제가 충분히 다 이해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이 디자인이 최대한 잘 돋보일 수 있게끔, 단지가 돋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시시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지금 아크로의 한 70%라고 했는데, 그럼 아크로의 100%를 맞추려면 뭐가 더 들어가요? 여기서 더 추가되거나 아크로의 100%를 맞추려면 사실 이제 이거 조경만 나무 싸움이에요. 나무 싸움, 네. 수목 싸움. 특수목을 얼마나 갖다가 심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크기 그런 거 보자고. 아니요, 나무의 이제 크기도 크기지만 나무에 이제 우리 보통 보면 좋은 나무들.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 할 때는 이제 나무를 다 특수목으로 다 도배를 했거든요. 특수목이라고 그러면 이제 사실 부르는 게 값이다. 이렇게 비싼, 좀 싸 저렴한 한 70% 정도의 나무를 심는다 이런 뜻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 그것도 있고 시설물도 약간은 조금 마감이나 그런 부분들 약간. 조합장님, 제가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조경의 소재들은 생물이 이제 수목이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똑같은 나무에 똑같은 규격이라고 하더라도 수영에 따라서 특수목이 있어서 굉장히 2배씩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3배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돈 주고도 못 사는 나무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가만히 되어야 되고요. 실은 나머지 이제 그 구조물이라든지 마감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하면 그 예산은 바로바로 이렇게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 수목에 관해서는 전국적으로 어떤 소재들을 가지고 이 현장에 가지고 들어올 거냐에 따라서 많이 가격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건 감안해야 됩니다. 질문 추가로 무용에서 하는 지난번보다는 많이 부분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부분도 있고 지난번하고 좀 유사하게 정리된 부분이 있는데, 좀 제가 봤을 때 지금 아까 조합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발표하고 나서 조합에서 이 디자인에 대한 컨셉을 결정을 해야 이렇게 스케줄이 나간다고 하는데, 실제 조합 임원들이 보셨을 때 뭐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결정할 사항이 상당히 많기도 해요. 내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당초에 지금 이 조합은 조합원들이 공업소를 다 배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앞에 뭐가 있는지 뻔히 아는데, 그러한 내용 디테일하게 당초 계획에서 우리가 특허를 하면서 뭐가 어떻게 바뀌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조합 임원분들께서. 네. 각각의 이해가 다 틀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바쁘시겠지만은 요약본이라고 해서 요런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크게 컨셉이 바뀌었지만은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해주셔야 임원분들이 결정하는데 빠르다 이거죠. 네. 그렇지 않고 그냥 그림만 줘가지고 결정하시라 그러면은 결정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무용 PM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난번에 저희도 그 초안 검토 의견서에서 수경시설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사용성이라든지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좀 집중을 해서 여러 가지 퍼지지 말고 집중을 해서 좀 포인트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반영이 좀 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반응이 잘 된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기술자분들의 의견이 아니고 조합의 니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앙코 상정하셔가지고 어차피 이것 또한 총회 결정사항인 거고 자료는 얼마든지 당초 대비 변경으로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생각 차이니까 네. 그거야 뭐 그냥 의견으로 해서 하는 거고. 그냥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내용이 정리가 돼줘야 제가 향후 이제 올해 가장 중요한 일반 분양 일정 또한 그걸 준수를 해야 돼서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료는 추가적으로 요청하실 자료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주시면 저희는 일단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죠? 일단은 우리 심사님들 와주셨으니까 한번 우수 상담 신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사실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정답이 없어요. 이게 처음에 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경시설이 많은 게 좋냐 이것도 안 하는 게 좋냐 하는 것은 선택이 되지 무슨 질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좀 좋게 하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용 같은 나무라 해도 더블 차이라고 몇 배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택할 거냐 안 하는 것은 우리 적정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다만 컨셉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의견을 한번 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조경 특화 설계업체에서 설명했던 내용은요. 향후 이제 인허가 일정에 따라서 변경될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티하우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면을 막고 지붕 뚜껑 막았을 경우에 저희 설계사라든가 저희 시공사 입장은 이건 조형물입니다 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주장을 하고 협의도 할 거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면적으로 산정이 되면 우리는 법정 용적률의 0.8%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은 나중에 벽체가 오픈됐을 경우에는 추후 준공하고 나서 조합에서 하셔야 될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사업체에 가장 특색이 있는 게 대지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 통로가 있습니다. 공공보행 통로에 대한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차폐식제도 아까 조경특화 설계업체에서 계획을 했는데요. 이 또한 우리가 사업인가 족보에는 공공보행 통로에 대해서 어떤 난간때도 하지 말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충분히 또 인허가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합과 유대적인 관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탄력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끝이고 우리 조합장님 마지막으로. 아니, 다른 의견 있으면은 이게 다 나왔으니까 나 혼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지금 의견된 사항은 좀 조명하고 조경 측 양사에서 적극 반영을 좀 할 수 있는 거를 강구를 해주시길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다시 저기 말씀드리려고 한다면은 하여튼 재질 같은 경우가 아까 전에 스트레일 같은 거 했다 사실 여기 들은 거예요. 어차피 저거 또 도장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좀 덜 설계하는 거지. 근데 이제 가능하면은 그런 재질로 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설치는 멋있게 했는데 나중에 관리가 힘들면은 그거는 좀 우리가 관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어떤 데 가보면은 그런 일은 좀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경 아까 아크로에 70% 선에서 우리 조경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아크로가 평균적으로 우리 정도 되는 면적에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를 한번 알려주세요. 네, 그래야 거기에 오늘 70% 정리해서 한번 말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좋은 의견을 내줬는데 아크로하고 어떻게 됐든 좀 비교해서 네. 하나씩 못하더라도 네, 네. 대략 어떤 네. 것 때문에 아크로에서 이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은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이거 했을 때는 뭐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설명이 되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돈을 투자했는데 왜 이 정도뿐이 안 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수준을 맞췄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그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 기후 때문에 몹시 고생들 하고 있잖아요. 여름에 무더위라든가 또는 미세먼지 같은 것들 많이 있기 때문에 실은 큰 돈 들지 않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조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 나왔던 공공보행 통로라든가 이런 쪽에는 뭐 미스트 스프링클러라든가 뭐 이런 시설들 큰 돈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동을 함으로써 온도도 떨어뜨리고 미세먼지 같은 것들도 잡아서 끌어내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설들 조금 더 요즘 시대에 맞는 이제 그런 시설들이 조금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보조를 시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스템들이 하여튼 그런 소고들 하셨지만 더 이상 뭐 의견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걸로 끝내도록 하시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